현재에서 병렬, 직렬과 병렬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건전지다 그러면 직렬이든 병렬이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게 그렇게 출력을 그렇게 입력을 그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의 전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차선이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여러 대의 차량을 보내봤자 거기 통과하는 것은 전선에는 이제 구리선이 그 두께를 따라서 그 정도의 양념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제 방식의 어떤 병렬 방식은 차선을 10차선으로 넓히자는 거죠.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10차선으로 많이 두께를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갖고 전기양이 여러 군데에서 배터리에서 많이, 그러니까 차량으로 얘기하면 차량이 이제 지선에서 많이 쏟아져야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모터라든지 이렇게 전력을 많이 쓰는 곳에 모두 직전에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그래서 일정 구간을 두껍게 만들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축적해서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을 담아서 보내거나, 또는 어떤 금속 카패시터, 이런 금속으로 된 이런 카패시터를 이거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전기를 꼽아 쓰죠. 여기서 전선 피복만 없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전기가 이쪽에서 피복만 없을 뿐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이죠. 근데 이게 얇아서 잘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게 최근에도 이렇게 한 2개 이상은 쓰기 아주 힘든 것 같은데 3개 뭐 4개 이렇게 가면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두텁게 만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터우면 거기에 전력이 많이 축적된다는 저카패시터 그런 이론을 따라서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원가가 많이 든다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주거나, 또는 오돌도토로 다르게 만들어서 두텁게 만들어서 전력을 축적하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전기가 축적된다. 아니면 이런 것을 막대 방식으로 여러 개를 절연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개를 놔서 그거를 이제 금속 카패시터, 금속 배터리로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전력이 이제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 부분에 이것을 넣어주거나, 모터 정류자를 대신해 줘가지고 이것을 정류자 이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정 부분에 이렇게 전원이 많이 필요한 것에 배터리식으로 이렇게 다 뭐 물이다 그러면 댐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댐 만들어서 충분하게 전력이 집중되어서 여기서 널널한 데서 전기가 공급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좀 두텁게 길게 일정 구간을 만들어 그 자체를 가지고 전기를 저장해서 모터에 공급해 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전선하는 그 구리선이 이렇게 다른데 한 개 갈 것이 이제 2개 가거나 3개 가거나 이렇게 각각 전선을 전원 공급 방식에 제 방식을 그렇게 한다 그랬죠. 같은 전선 안의 구리선에 같은 굵기라면 어떤 데는 1개,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모터처럼 많이 전력을 쓰는 곳에는 10개, 지선에서 차량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인 차선을 높여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원 공급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데는 전선 안에 구리선을 두터운 거 넣어주고, 또는 중간 거 넣어주고, 얇은 거를 넣어줘서 집에서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그걸로도 이제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조명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얇은 선을 쓰고, 그렇게 주선은 이제 두터운 선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는 파워 높이 들어가는 많이 쓰는 것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모터 직전에선 이걸 들어가죠 보통. 그래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이 공급됩니다. 통신 방법으로 사용할 때는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동축 케이블 안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현재 있는 유선 전화를 제가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서 전기선은 두텁게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전기선은 이렇게 외피만 튼튼하면 돼. 얇게 만들어서 여러 회선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망으로 유선 전화하고 연결해 막 인터넷처럼 쓴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쓴다 그랬죠. 회선을 여러 개 들어가는 동축 케이블도 지금 현재보다 좀 얇게 만들어서 하나의 케이블 안에 3개, 2개, 뭐 10개 이렇게 들어가서 회사는 저는 2개의 선 주세요. 저는 5개의 선 주세요. 고객이 신청할 때 동축 케이블은 이제 이렇게 보통 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하나의 동축 케이블은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좀 얇게 만들어서 여러 회선을 가진 동축 케이블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어떤 각각을 다 통신 선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보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동영상 정보다 그럼 여기서 보낸다 그러면 동영상 정보를 100개로 잘게 쪼갰다 그러면 하나짜리 회선을 타는 것보다 3개의 도로를 타고 이렇게 널널하게 가버린다는 거죠. 동영상 1개를 100개로 쪼갰을 때 100개의 통신 도로를 1개의 도로를 타고 1개의 저장 창고 가서 반도체에 쓰는 기술이라죠. CPU나 GPU 모든 DRAM 간에 이것을 저장을 하면 발열이 심하고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체 상태에 있어서 길가에다가 이제 기름 버리는 거 이런 상태가 일어난다. 발열이 일어난다고 전기 낭비죠.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그러면 여기 여기 어떤 동영상을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의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각각 저장을 해버리면 각각 다른 곳에 저장을 한다는 일련 번호를 탑재하거나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반도체도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섬유선도 여기 있던 대중소로 해가지고 광을 증폭하거나 주파수 방식으로 광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신호선으로 쓸 때 이게 유선전화선, 유선전화선 거기도 역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폭 구조 없이 멀리 이렇게 유선 안에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광섬유에도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광섬유나 동축 케이블의 어떤 구리선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약간 특정한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서 광을 중폭해 이렇게 전기를 중폭시켜 전기나 신호를 전기선에도 이게 쓸 수 있어요. 동그랗게 하셔도 네모나게 하셔도 원하는 대로 중폭해서 멀리 보내는 기술을 쓰고요. 광섬유선도 이와 같이 선로가 있잖아요. 그럼 약간 살짝 두텁게 만들어져서 광을 중폭하는 구조로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선이 됐든 통신선이 됐든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게를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중폭 위에서 가져가거나 일반적으로 이게 그리겠습니다. 그냥 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 호수 있잖아요. 호수를 중간에 물통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중폭해서 콘크리트 수로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물 호수가 금속이 됐든 뭐 또 다른 종류가 됐든 일반적으로 쓰는 호수였던 물통을 달아가지고 중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통의 모양은 다양하겠죠. 여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수로에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수로나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물 담아서 이렇게 압축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유선형 방식으로 이렇게 배터리 유선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쏘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전해질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놔가지고 전해질 파이프를 놔서 그 안에서 전해질이 흐르게 하고 그럼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했을 때도 이런 약간 유선 형식의 중폭 구조를 가지고 이게 이제 광섬유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갖거나 동축 케이블에서도 갖거나 다른 데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